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저는 EBS-I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장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9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듣기에서는요, 이전 시험들과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구체적인 문항별 설명은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독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8번과 19번 조금은 쉬운 유형이었죠. 그리고 20번 문제 주장 문제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을 위한 힌트들이 지문 속에서 조금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비교적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1번에 밑줄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유형이 작년 수능부터 나오면서 기존의 대명사 지칭 문제가 사라졌어요. 주목할 것은 이 문제가 올해 대부분의 경우에 3점짜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난이도 문제를 빼고 조금은 어려운 문제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독해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은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21번 요지 문제나 아니면 23번 주제, 그 다음에 24번의 제목 문제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이후 28번까지 쉬운 난이도 문제들은 역시 쉽게 출제되어서 여러분이 문제 풀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번의 어법 문제는요, 기존의 어법 문제의 기조대로 마찬가지 단편적인 문법 지식을 묻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제가 되었고요. 정답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서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30번 어휘 문제 역시 밑줄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박스형보다는 밑줄형으로 출제가 되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형으로 나올 때 정답은 언제나 뭐다? 반이어다. 그쵸? 네, 마지막까지 읽게 만드는 의도가 확실히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빈칸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개의 빈칸 문제들 중에서 짧은 어구 빈칸 문제가 초반에 3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3점으로 출제된 32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실험 내용이 나와요. 실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과거든요. 실험은 연구 실험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용에 집중하셨다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4번 문제, 빈칸 문제는 조금은 긴 빈칸 어구였죠.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고 그 이후에 예시가 등장하면서 가장 좋은 힌트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빈칸 문제 구조의 전형적인 하나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지문 구조였습니다. 뒤에 예시 부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정답의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 그리고 정답에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은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간접쓰기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간접쓰기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죠. 무관한 문장은 빼야 되고, 순서, 삽입, 그리고 요약,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서와 삽입은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조금 특이하게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서 3점짜리가 나왔어요. 역시나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이 무관한 문장 속에서도 culture라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핵심어가 있더라도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순서 문제 2개와 삽입 문제 2개는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순서와 삽입 문제에서는 눈에 보이는 힌트, 그런 거 체크하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힌트들이 얼마나 쉽게 눈에 띄었느냐가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간접쓰기 마지막 문제 40번 요약 문제 또한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 실험 지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결과라고 했었죠.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 운전 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이다. 즉 본문에 나온 reckless, 부주의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B의 정답인 take risks를 추론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작문 독해는요, 작년 수능의 영향으로 42번 문제는 빈칸이 아니라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인간의 과식 습관은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비문학 지문이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1지문 3문항짜리 문제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우리 점수에 연연해서 뭐 쉬웠다 어려웠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칠 때 문제 자체를 풀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솔직한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단어가 어려웠다든지 문장의 구조가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해석은 되는데 정답을 찾기가 힘들었다든지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요,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제가 해설 강의에서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에 시험이 여러분 또 내신 그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또 예상 문제 변형해서 또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